청신환TV 엄혜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관심 있으시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주식, 채권, 은행 예금, 펀드, 투자 대상은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왠지 저 전문가한테 맡기면 내 돈을 좀 불려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전문가를 찾곤 합니다. 그 전문가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 라인 펀드 사태를 보면 과연 내 돈을 이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펀드 회사에서, 이 회사가 국내 1위의 사모펀드 운영 회사인데요,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보통 펀드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나뉘는데요, 공모펀드는 말 그대로 누구나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이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을 49인 이하로 하고요, 1인당 투자 금액도 1억 이상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일단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모펀드로는 예전에 론스타라고 아시죠?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차익을 한 5조 정도 남기고 팔았는데 세금 한 푼 안 냈다고 해서 그 당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수사했던 게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조국 정겸심 부부의 코링크 펀드가 또 유명하죠. 투자하기 어려운 대상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게 사모펀드라서 이 경제활동에 어떤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펀드를 많이 육성하려고 규제를 좀 많이 없앴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앴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라인 펀드에 대한 문제는, 이 펀드를 판매할 때 불안전하게 판매했느냐, 이 펀드 자체가 완전 사기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는 이 판매할 때 그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충분히 설명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국면보다는 이 펀드 자체가 사기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10월쯤에 라임 자산운용에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라임 펀드를 개방형으로 운영했는데, 이 개방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입자가 언제든지 쉽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형태를 개방형 펀드라고 하는데, 그 펀드라는 게 돈이 뭉쳐서 굴려야 이 수익이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투자자들이 찾아가니까 그걸 이제 우리 못 해주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막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개방형 펀드로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만기가 2, 3년짜리인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실제로 개방형이지만 그와 반대로 만기가 좀 장기인 그런 자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돈을 환전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TRS라는 이름도 어려운 총 수익 스와프 거래, 증권사한테 이 펀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좀 대출받았습니다. 펀드가 이익이 났을 때는 상관없는데 펀드가 손실이 나니까 일단 증권사에서 원금과 증권사가 가져가야 될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 남는 돈으로 일반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TRS가 무엇인지 좀 봤는데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증권사한테 펀드에 필요한 돈을 빌려서 이 펀드를 좀 더 크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TRS 조건이 껴있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자들에게 TRS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느냐, 이게 또 불안전 판매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논란은 이 라임이 운영하는 펀드 중에서 무역금융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 펀드가 또 미국의 다른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 미국 펀드가 폰지 사기를 한 거예요. 폰지 사기가 뭐냐면은 아랫돌에서 빼서 윗돌 채우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 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장 수익률을 지급하고, 계속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투자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마치 이 펀드가 약정한 투자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죠. 계속 이익이 나면 상관없지만 이익이 안 나는 순간 아르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임을 알고도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 투자가 마치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했다라는 게 또 쟁점입니다. 신금투는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금융 사건을 볼 때마다요, 과연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저렇게 폰지 사기를 당하는 땅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될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마라. 내가 아는 곳에만 집중 투자해라. 실제 워렌 버핏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금융이 복잡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서 좀 돈 좀 굴려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 참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요,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산 잘 불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